인류 역사상 최장거리 직항 비행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24시간 24분. 단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지구 반바퀴를 돈 거죠. 호주의 대한항공이라고 불리는 퀀타스 항공인데요. 7월 28일 약 3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비행기 항로를 추적을 합니다.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추적된 항공편이라고 해요. 제일 많이 추적된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운구를 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추적이 됐었고, 그 다음 두 번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24시간 넘는 비행을 하는 거는 뭐 군사용 작전용 비행이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 항공사가 선언을 한 겁니다. 프로젝트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기내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두 번 볼 수 있다. 지구 반바퀴를 한 번에 날아가는 미친 직항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 시드니에서 유럽 쪽과 그리고 미국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직항편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어마무시한 사업 규모예요. 150억 호주 달러,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자, 1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무려 1만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장거리 비행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반응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야 하면서 아이씨 이게 기술이지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근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내 팔이 나가 떨어졌네, 서울 아파트를 1만 채를 살 수 있다니까요. 자본 지출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장거리 노선은 좀 리스키한 사업이긴 합니다. 우선 기름값이 폭탄이 되죠. 먼 거리를 이동을 하려면은 그만한 기름을 싣고 날라야 되잖아요. 동체가 무거워지고 그러면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로 승객이 안 차면은 되게 적자가 심해집니다. 워낙 장거리 노선이고 승객 하나하나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그 승객이 조금이라도 빠진다? 띄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장거리 노선의 비행기의 숫자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단거리 노선에 비해서. 만약에 출발 지연이 되거나 기상 악화가 되거나 정비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항공편으로의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상 가장 긴 직항을 시작을 하게 됐을까? 호주라는 특수한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메리카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 유럽은 더 멀죠. 이렇게 좀 지리적 유폐지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사면이 바다고요. 심지어 이 도시끼리도 좀 고립된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인구의 밀집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인구가 많은 겁니다. 해안가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가운데는 거의 사막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인 아웃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무원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거리도 있고 나라 내부에서도 도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어느 곳보다 비행기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1910년대 사진일 거예요. 이 사람이 창립자인 허드슨 피쉬라는 사람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죠. 이 사람은 조종사를 했었다고 해요. 비행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았던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거의 만들어진 항공사니까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항공사라고 하고요. 당시 호주가 도로조차도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편이나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처음 시작은 국내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승객들을 싣고 다니는 항공사라기보다는 운송회사에 가까웠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 항공 우편 노선을 구축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발전이 되고 회사의 자본도 쌓이면서 1935년부터 국제선 운항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47년이 되면은 시드니에서 런던까지 가는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6번의 환승을 해야 되고요. 이게 총 9일이 걸렸다고 해요. 항공사에서 호텔까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주 환승을 해야 되고 힘든 루트다 보니까 붙었던 별명이 캥거루 루트입니다.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폴짝 튀어서 간다라는 의미로 캥거루 루트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퀀타스 항공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너무 많이 환승을 한다. 최대한 환승을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 번에 멀리 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합니다. 1959년에는 보잉 707이라는 비행기가 나왔는데 제트 여객기이고요. 그 다음 이제 1970년대에는 보잉 747이라고 해서 대형 여객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꽤나 오랫동안 쓰여서 2022년까지도 현역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들어서 보잉 787 동체의 소재를 알루미늄에서
대부분 탄소 섬유로 이제 바꿨다. 탄소 섬유가 굉장히 가벼운 소재잖아요. 오랫동안 날 수 있고 그래서 무착륙 직항 가능성을 높였다. 꾸준하게 기술이 발전되어다 보니까 드디어 한 번의 점프로 이제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호주의 서쪽 지역에 퍼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퍼스에서 영국의 런던으로 한 번에 가는 직항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8년이고 근데 우리가 호주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릅니까? 시드니라든지 멜버른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먼저 떠오르죠. 그럼 메인 도시에서 런던으로의 직항편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있는데 미국까지 가는 그런 직항은 아직 없는 상황이었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들에 가려면 여러 번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비행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울트라 롱 레인지라는 모델입니다. 에어버스가 호주의 퀀타스 항공만을 위해서 특수 개발한 비행기예요.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활용을 했고 엔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모델 대비 추가 연료 탱크를 달아서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동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통해서 세계 최장거리 직항 노선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선라이즈입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의 직항편을 만들어내겠다. 비행거리 2만 킬로, 지구 반바퀴 시범 비행을 했고 사실 호주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호주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이 2만 킬로가 안 된다라고 해요. 한 17,0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금 더 예상 시간보다 오래 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고려를 해서 뺑뺑 돌아서 운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착륙까지 해낸 거고요. 근데 뭐 직항 노선 대단한 거 알겠어.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고 대단한 거 알겠어. 굳이 집착을 해야 되나? 그냥 환승 몇 번 하면 안 되나? 그냥 캥거루처럼 몇 번 뛰어댕기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직항을 고집을 하느냐?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직항이 없고 환승이 많아지게 되면은 경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로 승객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호주로 관광을 갈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직항도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도 되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손님들을 모을 수 있다. 호주가 조금 더 매력적인 관광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메인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도 수익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퀀타스 항공이 밝히기로는 이번 프로젝트 선라이즈로 연간 수입이 약 4,400억 원 정도 증대될 수 있다. 자, 이에 호응하듯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이 프로젝트 선라이즈가 발표가 됐는데 이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주가가 약 3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28일이 시범 비행이 성공한 날인데 그 전후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I로 여기 지금 보면은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해외여행도 못 다니고 모든 항공사들이 거의 망해가던 시기였잖아요. 실제로 그때 호주의 2등 항공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 퀀타스 항공이 호주의 1등으로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비행 시간이 길면은 생기는 문제점이 있죠. 승객의 인체에 좀 해롭다라는 겁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피가 굳어서 동맥을 막아버리게 되는 이거를 이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코노미석을 타면은 닭땅처럼 좀 좁지 않습니까? 더더욱 몸을 움직이기가 좀 힘든 환경이고 게다가 비행기 안은 기압과 습도가 일반적인 환경 대비 낮은 환경이고 이 경우에는 피가 더욱더 끈적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고객님을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퀀타스 항공에서 웰빙 존이라는 걸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서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약간 야채 작물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배치해 두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공간은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몸을 좀 풀면서 혈류를 돌게 하는 그리고 이제 퀀타스 항공에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내세운 게 이게 좀 좁은 이코노미 공간에서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좌석을 없애면 된다. 물론 이거는 AI로 생성된 사진이라서 극단적이긴 한데 조금 더 좌석 간의 공간을 좀 넓혀주고 사람들이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 보통 이 항공기에는 300석이 넘는 좌석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238석까지 규모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노력 끝에 유럽과 미국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1920년에 이 회사가 창업이 됐으니까 약
100년 만에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직항 노선이 마련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상 최장거리의 직항이 마련이 되면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유럽행 그리고 미국행 노선을 운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련돼서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행기 탑승 체험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 콘텐츠를 좀 기대하고 있고 저도 한 번쯤 타보고 싶긴 하네요.